자, 반갑습니다. 일단 낮 경기를 계속 스코어를 보고 있느라 좀 늦었는데 다행히도 원래 건너뛰려 했거든요. 근데 한 두 조합만 데려갔는데 일단 미토가 비기면서 2순위 좀 아쉽게 됐는데 1순위가 지금 마지막 남은 경기가 이제 호주 축구거든요. 웨스턴 시드니 승. 나머지 세 경기는 다 프렌이었고 프렌도 좀 잘 피해간 것 같아요. 나고야가 좀 애매했었는데 나고야를 빼고 나머지 몇 개도 뺐는데 프레는 그 나고야 빼고는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1로 이기기 때문에 사실 어, 이변이 없는 한 낮 경기 메인은 적중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경기 4.3배. 그래서 그래도 가길 잘했네요. 그래서 해축까지 좀 분위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경기죠. 조금 보고 왔는데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헤이렌베인하고 AC 몬차 이 두 경기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렌베인하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 보니까 헤이렌베인이 홈에서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알크마르가 일단은 다음 일정도 토트넘하고의 이제 유로파도 있고 알크마르도 지난번 이제 컵 대회를 갔다 왔다 보니까 헤이렌베인이 일정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데 헤이렌베인도 너무 쉬어가지고 물론 승부 차이까지 간 연장전까지 간 거 생각하면 알크마르도 가기 힘든데 최근에 알크마르도 무패 흐름이고 잘 안 지기 때문에 알크마르도 원정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홈의 헤이렌베이를 생각하면은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이게 가장 깔끔할 것 같고 그다음 몬차하고 토리노. 요거는 몬차가 이제 꼴찌고 토리노가 무가 좀 많긴 해요. 무가 많아서 이제 거의 무패 흐름이 좀 길기도 했고 뭐 승리는 별로 없긴 하지만 토리노가 어쨌든 아탈이나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뭐 골을 넣었고 최근에 득점력이 꾸준하거든요. 근데 몬차는 지금 두 경기째 득점 없고 뭐 지난번에 한번 피오렌티나 이긴 거 갖고는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요거 토리노 승무 봅니다. 토리노 승무. 그래서 요 경기 이제 어, 두 경기가 먼저 시작하거든요. 뭐 무승부도 가볼만 하고 토리노 승쪽도 가볼만 하다 생각은 하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경기라 저런 경기들이 저하고 잘 안 맞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가네스하고 헤타페는 사실 원래는 이게 오버 배당이 3배가 넘어서 오버 배당이 3배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려볼까 하다가 왜냐면 요새 헤타페가 원정에서 골을 잘 넣고 컵대회 빼고 이제 리그 4연승이기 때문에 노려볼까 했는데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배당만 보고 가기에는 뭔가 무승부 나올 확률이 커서 이거 무 봅니다 무. 한번 노려볼까 했거든요. 근데 언더는 배당 대비 가기가 좀 빡세고 너무 낮아서 왜냐면 최근에 레가네스나 헤타페가 오버가 좀 나와요 상황들이. 그래서 그거 보고 가려 했는데 뭐 다득점 무가 나오든 한번 무승부로 한번 가보는 게 어제 승부패 분석할 때도 무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 헤라클레스하고 이제 즈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이제 상성에서 즈볼로 상대로 좋거든요. 즈볼로 상대로 좋은데 일단 헤라클레스가 지난번 알크마라고의 연장전 갔습니다. 승부 차이 끝에 졌고 얘네도 홈에서 최근에 진 적은 없긴 해요. 근데 즈볼로도 보면은 최근 뭐 헤라클레스만큼 이제 무패 흐름이 좋은 건 아닌데 원정에서 얘네도 원정 무가 많은 팀이긴 해요. 즈볼로도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 컵 대회 연장전까지 생각을 하면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홈에서 2번밖에 안 졌다고 하더라도 무가 많고, 주볼로도 원정 1승이지만 무가 조금 있는 편이라 무승부, 요것도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시작부터 무가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메로시티하고 아약스 갈게요. 아약스가 1입니다. 알메로시티가 지금 꼴찌일 거예요. 꼴찌. 자, 지금 득점이 15골로 최소 득점 팀. 뭐 아약스는 아시다시피 최소 실점 팀입니다. 18골 실점이라 거의 비슷하죠. 알메로 득점이랑. 그리고 알메로가 홈에서 꼴찌고, 원정에서도 아약스가 성적이 좋습니다. 위트레이트 다음으로 승점이 높기 때문에 이거 엔간에서는 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변수라면은 다음 이제 홈에서 프랑크하고의 유로파 경기, 그거 말고는 딱히 이제 없어 보이고, 리그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승 중이죠. 8연승 중입니다. 8연승. 컵 대회 제외하고. 그래서 뭐 알메로 시티가 딱 하나 노릴 수 있는 건 홈에서 한번 비겼다는 건데, 글쎄요. 최근에 알메로 시티가 뭐 페노르트전도 뭐 선제골을 넣었던 걸로 알고, 위트레이트 원정도 잡고, 뭐 가끔씩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가끔이 아주 가끔. 물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긴 합니다만은, 아약스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고어헤드전도 이겼고, 그리고 프랑크전도 홈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뭐 아약스의 그 결장 부분도 보면 대부분 장기 부상이에요. 장기 부상. 최근 부상이라고 하면 부상 의심되는 이제 주전 키퍼 정도. 베오르스트도 이제 장기 부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약스 승부입니다. 근데 배당이 좀 낮긴 하죠. 그래서 언어보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약스가 어쨌든 지금 일정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약스가 최근에 뭐 다득점, 그러니까 2골 이상씩 많이 넣고는 있는데, 알메로가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이게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저는 원래 이제 아약스의 실점률을 봤을 때 언더를 보려 했는데, 알메로가 최근에 위트레이트 잡았던 거라든가 페노르트전 득점을 보면 아약스 입장에서도 뭐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약스는 중간에 컵 대회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진작에 알크마르한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유로파, 그러니까 마지막 리그 경기가 이제 23일이어서 텀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로파 일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요거 그냥 아약스 승에 뭐 언오보로 갈 바에는 마엔을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엔. 지금 리그 순위 싸움이 그래도 아약스가 조금 앞서가는 입장인데, 어제 PSV가 잠깐만, 어제 PSV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헤드한테 졌죠. 원정에서 2대1에서 3대1로 역전 당했으니까. 오늘 아약스가 이긴다? 그럼 승점이 8점 차로 벌어집니다. 이러면 18개 팀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가 10경기밖에 안 돼요. 이러면 우승 확률이 더 높아지죠.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까지. 이거는 마엔까지 가야 된다. 유로파 일정이 있더라도. 뭐 단순히 뭐 득점이 좋고 1위라서가 아니고 실점이 적은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마엔이 거의 2배 정도면 노려볼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하고 브라이튼인데 FA컵이죠. 일단은 뉴캐슬이 홈이라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제 이제 맨시티 핸디문 나면서 좀 아쉽게 됐고, 자, 프레스턴도 번니를 잡아내서 번니가 꽤 오랜만에 패배를 했고,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 지금 결장자가 알렉산더 이삭이 좀 애매해요. 부상 의심이라서. 그리고 조엘 린턴도 그렇고,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면 타격이 좀 있죠. 이삭이 19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시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뭐 크게 최근에 부상당한 선수가 그나마 찾자면 수비 쪽 한 명.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장으로 안 이어지면은 뉴캐슬이 좋은데 그리고 브라이튼한테 최근에 이제 홈에서 뭐 성적도 막 그닥 좋진 않아요. 최근에 1무 1패니까 24년도에. 그래서 지난번 리버풀전 지긴 했지만 항상 홈에서는 좀 해줬다. 다만 이제 무승부가 거의 없습니다. 뉴캐슬은 최근에. 노팅엄도 4대3. 그리고 그 FA컵 버밍엄 시티전도 원정에서 3대2. 그리고 홈에서 3대1. 그러니까 FA컵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오버 성향이 높죠. 브라이튼도 첼시 2대1. 근데 이제 요새 브라이튼이 그 노팅엄 7실점으로 이제 0대7로 졌을 때는 좀 뼈아프긴 한데 노리치 원정 4대0, 뭐 첼시 2대1. 최근에 또 컵대회 포함 4연승 중이기도 하고 실점도 적고 그래서 뉴캐슬 브라이튼 경기는 사실 이게 3.5 줄 줄 알았는데 2.5를 줬거든요. 2.5 주면 당연히 이거는 오버 가야죠. 어디가 이기든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 보고 흐름은 글쎄요. 브라이튼이 연승 중이라 더 좋긴 한데 뉴캐슬 홈이라 섣불리 브라이튼 풀행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삭이 나온다 하면은 뉴캐슬이 더 유리한 위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요새 원정에서는 좀 실점이 많지만 그나마 뭐 홈도 실점이 없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뉴캐슬 원정이라 좀 빡셉니다. 그래서 오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볼로냐 칼리알리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볼로냐 같은 경우 패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칼리알리 상대로도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이고 아마 유벤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무승부가. 승점이 44점. 그리고 칼리알리는 득실도 당연히 차이 나고 그리고 홈에서 1패밖에 없습니다. 볼로냐. 칼리알리 원정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뭐 오르솔린이라든가 공격에 몇 명씩 이제 가끔씩 부상이 있었는데 공격에 부상도 없고 뭐 칼리알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볼로냐가 최근에 AC 밀란전도 역전을 했고 뭐 토리노 3대2 아니면 뭐 코모 2대0 요새 홈에서 득점력이 꽤 좋습니다. 볼로냐가. 그래서 이거는 볼로냐가 홈에서 5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인 파르마 원정 그리고 작년 홈에서 이제 베로나한테 2대3으로 진 거. 그래서 잘 안 지고 칼리알리가 물론 못한다고까지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쉽게 안 지긴 하거든요. 예전에 AC 밀란 원정도 비겼었고 그리고 최근에 아탈전도 비겼죠. 그리고 홈에서 유벤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 차였고 그리고 뭐 파르마전 한 골 차 이겼다든가 라치오전 한 골 차 패배. 그러니까 최근에 마엔으로 졌던 경기는 토리노전밖에 없긴 합니다. 볼로냐도 홈에서 이제 득점력이 좋긴 한데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진 않거든요. 홈 기준으로 보면 코모 정도? 오히려 원정은 레체도 있고 아탈도 있고 뭐 최근에 두 경기나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볼로냐 쪽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칼리알리가 또 아탈을 비겼다든가 AC 밀란처럼 비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볼로냐가 너무 승리를 달리고 있는 게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토리노전 2실점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몬차라든가 코모도 이제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다고 볼로냐 승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왜냐 칼리알리 상대로 최근에 상성에서도 살짝 밀리고 은근히 강팀 상대로 조금 했다는 점. 예전에 뭐 라치오전도 그렇고 해서 요거는 언더를 가고 싶긴 한데
일단 볼로냐 승무는 뭡니다. 승무. 저는 일단 언더 쪽을 볼게요. 언더. 언더를 보는 이유는 무승부가 살짝 걸려서입니다. 걸려서. 이게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어서 언더 가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최근에 볼로냐의 득점력이면. 근데 칼리알리가 2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가끔씩 2득점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4대1도 있었고 2대1도 있었는데 그게 홈이라서 상당히 좀 이게 어렵긴 하네요. 이게 패스를 해야 될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볼로냐 승이 맞긴 합니다. 흐름상. 칼리알리 냉정하게 얘기하면 원정 득점력 좋지 않아요. 홈에서 7승 5무 1패 대 2승 3무 6패니까. 근데 뭔가 찝찝하단 말이죠. 너무 연승 중이면 그것도 살짝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보긴 하지만 뭔가 안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노아 엠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요새 제노아 보면은 확실히 원정에서 못하는데 홈에서는 나름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상성에서는 이제 두 팀이 무승부가 좀 있는데 최근에 일단 홈에서 3연승, 3경기 무실점. 그 전에도 보면은 뭐 무가 좀 있었고 최근 원정에서도 질 때 보면 한 골차 승부가 많았어요. 뭐 인테르도 그렇고 피오렌티나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홈이라 그래도 엠폴리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 언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제노아보다 일정이 좀 있었죠. 이탈리아 컵 대회에서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제 유엔을 이겼기 때문에 뭐 최근에 4연패고 뭐 리그로 치면은 작년 12월 초에 그 베로나 상대로 이겼던 경기 이후에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유벤을 FA컵에서 이겼다고 해서 엠폴리를 가기에는 최근 엠폴리의 득점력 그리고 원정 성적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제노아 가야죠. 다만 이제 엠폴리가 비빌 수 있는 건 득점력입니다. 득점은 딱 2골 차이라서. 그리고 홈보다 원정에서 승점이 높은 엠폴리. 그리고 홈에서 패배가 적긴 하지만 승리가 많이 없는 제노아.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은 미드필더 한 명 결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비티냐는 뭐 거의 장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장기 부상 쪽으로. 근데 엠폴리도 은근히 수비의 결장 최근 한 명 있고 뭐 미드필더나 공격의 장기 부상자들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서 엠폴리도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승부 차이까지 갔다 왔다는 점 물론 5일이나 지나긴 했지만 이건 제노아 승무 사이드로 봐야 돼요. 이건 만약에 무승부 걸리시면은 언더 가면 되는데 뭐 제노아가 그렇다고 공격에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결장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그래도 엠폴리의 실점을 좀 봐서 득점은 비빌 수 있을지언정 최근 그래도 제노아 홈폼이 좋다. 그래서 제노아 승 봅니다. 승. 일단 제노아 승을 좀 더 봅니다. 자, 리옹하고 브레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옹 같은 경우 지금 브레스트하고 3점 차인데 일단 득실에선 밀립니다. 브레스트가 득점도 안 되고 실점도 안 돼요. 마이너스거든요. 리옹은 이제 플러스 10이 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리옹 홈 성적 좋잖아요. 브레스트도 홈이 좋지 원정이 좋진 않습니다. 하고 일단 결장 부분은 공격엔 거의 없는데 미드필더에 그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선수. 이 선수가 3골에 1러시 평균 시간도 많긴 한데 그거 말고는 따로 없고 브레스트는 미드필더의 부상 의심만 지금 3명. 이게 좀 빡셉니다. 지금 파브레 그리고 페르난데스 마그네티오 근데 한 명이 좀 비중이 높고 근데 다 골이나 어시에 관여한 선수들도 있고 해서 수비 쪽은 뭐 장기 부상자 빼고는 없는데 여기는 뭐 좀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지금
애매한 상황인 선수가 한 2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최근 부상이 한 1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공격에도 있습니다. 공격에는 아예 결장이 장기 부상자 빼더라도 최근 부상 1명에 또 18경기 뛰었으니까 이것도 뭐 그나마 최근이죠. 그래서 결장으로 보면은 리용이 좋습니다. 브레스트보다는. 그래서 리용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성에서는 리용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무가 좀 많습니다. 최근에 3연속 무승부도 했던 상황이라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고, 일단 유로파 경기가 있다는 리용이 일정 부분에서는 조금 빡센다. 왜냐면 브레스트는 뭐 챔스에서 이미 물 건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컵 대회도 졌고 일정 부분은 가장 뒤에 했던 게 그 컵 대회이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체력적으로 조금 뭐 불리할 수는 있는데, 리용은 또 유로파를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라 원정. 근데 요새 보면은 리용도 승리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무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패배가 적을 뿐이지 리용도 뭔가 좀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패배가 적은 팀도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3패 4패 하는 그런 팀도 아니고, 또 최근에 뭐 홈에서 연승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또 가장 최근 보면은 또 승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참 애매한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브레스트보다는 나을 수는 있죠. 근데 브레스트가 단순히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리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최근 4경기 무패니까 3승 1무. 그리고 실점이 좀 적긴 합니다. 근데 뭐 냉정하게 봤을 때 파리 2득점, 몽펠리에 4득점. 그러니까 득점력으로 보면 최근에 다 오버였거든요. 그래서 브레스트도 원정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요거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용 승에 이제 오버를. 저는 다득점 무승부까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근데 브레스트가 2경기째 득점이 없긴 하거든요. 오버를 같이 보지만 최근 2경기 득점이 없던 거 생각하고, 예전에도 뭐 중립 경기이긴 하지만 샤흐타르 아니면 앙제 원정 이때도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오버는 버립시다. 같은 배당이니까. 홈이라 리용 승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늘 22경기니까 다 11경기만 바르샤까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홀슈타인 가도록 할게요. 자, 홀슈타인이 꼴찌죠, 꼴찌. 승점 10점 차입니다. 유니온 베를린하고. 이게 고민이 뭐가 되냐면 이게 승무패 포함된 경기거든요. 저는 아마 어제 변수를 노렸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제 대부분 변수 나온 경기가 없어요. 해봤자 마인츠가 이긴 정도? 근데 퍼센테이지 높은 것들은 다 이겼습니다. 뭐 레버쿠젠, 그리고 뭐 메넨글라, 그리고 또 어디 있었죠? AT. 그러니까 천상 이제 오늘 유니온 베를린이나 아니면 뭐 있었지? 밑에 그 뭐 있었는데? 마요르카. 이런 데서 안 터지면 아마 당첨자가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승무패는. 그래서 그나마 1등이 2월 될 것 같진 않고, 뭐 2월 되려면 어제 AT도 비기고 뭐 메넨글라도 뭐 비기거나 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퍼센테이지 높은 게 한 7경기밖에 없었어 가지고 어제 안 나오면 오늘도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경기들이. 그나마 이제 퍼센테이지 높은 건 마요르카하고 이제 유니온 베를린 정도인데, 홀슈타인이 해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 유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성적이 괜찮거든요. 나름 나쁘진 않아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장자도 아주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홀슈타인은 얘네도 대부분 이제 최근 부상은 없고 뭐 장기 부상자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유니온 베를린이 전체적으로 승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원정에 비해 홈이 낮다는 거지, 최근 홈에서 뭐 라이프치 비기거나 뭐 마인츠 잡거나 뭐 메넨글라한테 지긴 했지만 1대1로 지거나, 그러니까 원정보다는 낫다는 얘긴데, 홀슈타인이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나름 골을 잘 넣거든요. 지난번 레버쿠젠 무득점 빼고는 최근에 다 오버였던 이유가 뭐 실점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득점을 꽤 꾸준히 했습니다. 뭐 두 골, 많을 때 뭐 뮌헨전도 세 골 넣고 볼프스 원정도 두 골 넣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승패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변수를 노리는 차원에서 간다면 오버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뭐 홀슈타인 뭐 역배가 됐든 유니온이 이기든 유니온이 이기려면 두 골 넣어야 될 것 같고 최소. 왜냐면 홀슈타인은 한 골 정도 넣을 것 같거든요. 이러면 오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바르샤하고 소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어제 분석할 땐 바르샤 승밖에 안 보였습니다. 문제는 일반 승이냐 마인 승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바르샤가 이제 홈에서 8승 3패인데 소시 원정 성적이 그만큼 못 미치고 바르샤가 이제 크게 결장이 없거든요. 근데 소시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일단 수비에도 경고 누적이 있죠. 그리고 쿠보도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죠. 그리고 출전 정지 이게 뭐 경고 누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공격에 또 못 나오는 선수까지 합치면 3명이 미드필드에 그나마 최근 부상까지. 그래서 안 그래도 전력으로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 바르샤 상대로 이기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바르샤 승부죠 이건 무조건. 근데 이제 바르샤도 그걸 봐야 됩니다. 일단 소시하고의 이제 전적은 압도해요. 홈에서 22승 1패입니다. 무도 없어요, 무도. 최근에 한 번 진 게 유일한 패배인데 이 컵 대회에서 에이트랑 4대4로 비겼다는 거. 물론 소시도 컵 대회를 했습니다. 하루 뒤에. 그리고 소시도 유로파 일정이 있어요, 맨유하고. 뭐 바르샤만 벤피카 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홈에서 라요전 1대0이라든가 알라베스 1대0. 요새 홈에서 이제 발렌시아전 빼면은 뭐 최근에는 좀 다득점으로 이겼다는 경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뭐 소시 결장자들이 있긴 하지만 쉽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도 결장자가 좀 있는 바르샤가 소시 상대로 홈인데 마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요새 소시가 원정에서 그닥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 뭐 2명 퇴장이 있었을 때 뭐 베티스한테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그 바르샤가 득점력이 좀 넘사긴 합니다. 뭐 가끔씩 1대0 나와서 조금 빡센 경우들이 있는데 67골이면은 거의 3배 차이예요, 소시하고. 득점도 2골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실점이 많아가지고 뭐 소시가 실점 부분에서는 유리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마인까지 봐야 됩니다. 승마인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맞아, 오늘 1등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볼 땐 만약에 2월 되려면 마요르카 지고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도 지고 바르샤도 뭐 비기거나 지면은 1등이 안 나올 수가 있죠. 바르샤 지는 게 좀 크다 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하고 빌럼 가도록 할게요.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뭐 빌럼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승점이 득점에서 좀 밀리는 정도. 근데 스파르타가 이제 원정 성적이 좋지 홈에서는 승점이 좀 적어요. 한 자릿수. 뭐 결장 부분은 빌럼이 경고 누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을 수는 있으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뭐 상성도 반반이고 이런 경기들이 좀 애매합니다. 뭐 건너뛰거나 해야 돼요 이건 게. 왜냐하면 빌럼도 최근에 승리가 없는데 하필 또 PSV 원정에서 비겼던 상황이고 최근 원정 경기 3연패를 끄는 게 또 PSV 전이고 가끔씩 보면은 강팀 상대로 뭐 알크마르도 이기고 뭐 스파르타가 그만큼 강팀은 아닌데 얘네도 이긴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묻찍거나 넘어가야 되는데 저 스파르타 배당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배당이긴 합니다.
빌럼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최근에 고어헤드한테도 한 골밖에 안 줬고, 이거는 스파르타구나. 저 어디냐, 그 어디였더라? 그때 원정이 어디였지? 아약스. 예전에 아약스한테도 한 골 준 적도 있고. 그래서 빌럼이 생각보다 뭐 원정에서 뭐 맨날 그 다 대량 실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득점력으로는 저 정도 배당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배당 대비 건너뛰는 게 가장 맞습니다. 언어보다 애매하고. 앙제 툴루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뭐 순위가 얼추 비슷하죠. 승점 3점 차. 득실은 툴루즈가 낮고, 앙제가 뭐 홈의 성적이 그닥 좋지는 않는데, 일단 결장자 쪽이 공격에 몇 명 부상이 있긴 합니다. 뭐 그나마 최근 부상이긴 하거든요. 뭐 미드필더도 한 명 있고, 이러면 한 3명 정도. 그리고 툴루즈가 주전 키퍼가 부상이어서 지금 서브가 뛰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공격의 아부크랄이 부상입니다. 부상. 조슈아 킹도 부상으로 이제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는데, 아부크랄은 아주 최근 부상이에요. 얘는 거의 지금 경기 수로 보면은 23경기니까 다 뛰었네, 풀로. 근데 부상이면은 크죠.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그리고 앙제가 뭐 컵 대회를 해서 일정이 좀 빡세긴 하지만 연장 가서 승부차이가 아니고 그냥 승부차기였고, 그리고 요새 앙제도 3경기 무패. 뭐 홈에서 마르세유한테 지긴 했지만, 뭐 그 전에 오세르, 브레스트. 그러니까 최근에 패배가 거의 없어요. 뭐 랑스하고 마르세유 진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막 무가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승률이 좋고, 툴루즈도 최근에 뭐 르아브르, 오세르, 그리고 리옹 원정. 그래서 얘네도 보면 원정에서 지금 5경기 무패거든요. 이러면은 비길 가능성이 높은데, 상성은 툴루즈가 앙제 상대로 강합니다.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원정 가서. 근데 아까 툴루즈의 이제 아부크랄, 얘가 과연 이제 최근에 얼마나 골을 넣었느냐, 그게 중요하죠. 골에 관여를 진짜 많이 했으면 뭐 그게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거 무승부를 보고 싶거든요. 툴루즈 쪽으로 배당이 빠지는 이유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앙제가 뭐 그 정도로 못 이길 정도는, 툴루즈 르아브르전 한 골을 넣었네. 최근에 넣은 거는 르아브르전밖에 없긴 하네. 이러면 무 가야겠네.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간다는 점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오세르하고 스트라스. 뭐 오세르는 매번 얘기하지만 뭐 이거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게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매번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홈에서 강팀 중에 한 팀입니다. 오세르가 딱 한 번 졌어요. 홈에서. 그러니까 이 홈 성적으로만 보면 5위거든요. 6승 5무 1패. 그러니까 홈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원정은 말이 안 돼요. 1승 2무 8패. 근데 오늘 홈입니다. 홈. 스트라스도 홈에서 1패밖에 없는 팀인데 원정이 홈만큼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오세르가 홈일 때는 원정이 아무리 강해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단 제외 빼면은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뭐 경고 누적 퇴장도 없고, 물론 스트라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득점력도 사실 비슷하고, 실점도 그러니까 조금씩 밀리긴 해요. 오세르가. 그러니까 오세르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스트라스는 플러스인데, 근데 홈이란 얘기죠. 일단 홈이기 때문에
좀 빡세다. 그리고 최근에 마르세유도 3대 0으로 잡았고. 그래서 그 덴케르크한테 이제 컵 대회 지긴 했는데 그 컵 대회 빼면 사실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만 해도 9월 달부터 지금 9월 말부터 아직까지 무패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9월 전에 1패를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뭐 5연속 무승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상대가 뭐 릴도 있고 랑스도 있고 파리도 있고 뭐 약팀들도 있어서 뭐 약팀한테만 뭐 비겼다. 뭐 강팀은 못 이겼다. 이것도 아닙니다. 강팀 약팀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홈에서는 안 진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뭐 실점이 있든 없든 0대0 무도 있고 뭐 다득점 무도 있고 그냥 일단 홈에서는 어떤 팀이든 오세르 상대하기 좀 빡세다. 왜냐? 파리 릴도 비겼던 오세르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스가 뭐 예전에 이제 원정 5경기 무패, 뭐 3승 2무 그때부터도 좀 애매한데 최근에는 스타드 렌이나 그리고 지난번 또 홈에서 브레스트전 비겼고 이 경기도 오세르가 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일단 프렌 받으면 일단 오세르는 프렌으로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예전에 그러다가 한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그때가 아마 툴루즈 경기였을까요? 툴루즈. 그때 툴루즈 경기가 이제 원정이었는데 그때 오세르가 엄청 잘했거든요. 리옹 원정도 2대2로 비기고 마르세유 원정도 3대1로 이기고 이거 홈만 잘하는 게 아니다. 그전에는 원정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원정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5경기 4승 1무니까 툴루즈는 당연히 뭐 프렌 하겠지. 그 배당도 툴루즈가 배당을 엄청 낮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1.89도 아니에요. 뭐 한 1.56 정도인가? 그래서 오세르 프렌 배당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 0대2로. 그래서 원정은 확실히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조금 가기 빡센데 홈만큼은 그래도 프렌 받으면 가줘야죠. 이건. 뭐 스트라스가 요새 잘 안 지긴 하지만 득실도 비슷하고 스트라스도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스타드레는 원정 딱 한 번 졌거든요. 뭐 마르세유전도 비기고 랑스전도 이기고 그러니까 스트라스도 예전에 원정에서 막 연패도 했었는데 요새는 잘 안 지긴 합니다. 근데 오세르 홈이 좀 빡세다. 그래서 오세르 프렌 보고 요거는 아무리 오세르가 홈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무가 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승가긴 어렵고 무승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프렌 가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몽펠리에하고 스타드렌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호주는 끝났네요. 4대1로 이러면은 낮 경기 한 조합은 적중을 했습니다. 안 갈까 고민을 했거든요. 어제 해축도 말아먹고 무승부도 괜히 골라갔다가 그렇게 되고 했는데 꾸역꾸역 그래도 계속 가니까 그거라도 적중된 게 어딥니까? 4.3배면 쏘쏘.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몽펠리에하고 스타드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몽펠리에하고 스타드렌 일단은 몽펠이 홈에서는 스타드렌한테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뭐 최근 전적 보면은 반반이긴 한데 몽펠 같은 경우에는 꼴찌입니다. 꼴찌. 스타드렌하고도 승점이 10점 11점이죠. 11점. 그리고 득점이나 그러니까 실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좋은 게 없죠. 홈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스타드렌도 아까 오세르만큼이나 홈 원정 차이가 심합니다. 뭐 예전만큼 홈 성적이 좋다 볼 수는 없는데 스타드렌이 7승 1무 5패. 근데 원정은 1승 1무 8패예요. 엄청 안 좋죠. 근데 오늘 원정입니다. 원정. 그리고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이제 쿨리발리 경고 누적 1명 그리고 다 장기 부상인데 수비 쪽도 아주 최근 부상은 없어요. 그리고 스타드렌은 얘네도 출전 정지로 못 나오는 선수 수비 쪽에 1명 있고 나머지는 뭐 장기 부상자들이 대부분이라 이러면은 뭐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몽펠리에가 최근 4연패고 얘네가 예전에 한번 이제 릴하고 니스전을 이제 연속적으로 비긴 적이 있고 나름 홈에서는 모나코도 그 역전해서 잡고 그랬었는데 요새 또 다시 안 좋더라고요. 득점력 저조하고. 그래서 4경기 4연패 할 동안 3경기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정 성적이 안 좋은 스타드렌이라도 얘네 요새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력이 몽펠리에보다 좋죠. 모나코 원정도 2골 지긴 했지만 뭐 생떼 원정 2골, 지난번 랭스 홈에서 1골. 그래서 원정에 니스전도 2골 넣은 거 생각하면은 몽펠의 득점력 보면은 사실 갈 수가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스타드렌도 원정이라 좀 가기가 조금 애매하고. 근데 또 언더 가자니 가끔씩 5번 하는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기들이 참 골 때리긴 하거든요. 엄청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뭐 한쪽이 아예 막 몰빵으로 그 결장자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뭐다?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몽펠리에가 뭐 연패를 끊어낼 수도 있는 입장이고. 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최근에. 아니면 스타드렌이 원정 성적이 안 좋지만 최근에 득점력이 몽펠보다 좋기 때문에 스타드렌이 이길 수도 있고.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각자 알아서들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쿠하고 프라이 가도록 할게요. 이거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 같던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아마 무승부 봤을 겁니다. 왜냐? 아우쿠가 최근에 잘합니다. 최근에 졌던 거는 슈투트하고의 컵 대회밖에 없었고 홈에서 라이프치, 원정 마인츠 둘 다 쉽지 않은데 비겼고 지난번 메넨글라까지 3대0으로 이겨서 단순히 리그만 보면 지금 4승 3무로 7경기 무패 중이에요. 근데 프라이도 지금 그 전에 원정 성적이 한 6경기 1무 5패일 때는 진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뭐 연승하고 홈 포함 4연승, 뭐 장끝이랑 보움이라서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4경기 무실점 중입니다. 그래서 아우크도 최근에 뭐 득점력이 아주 좋다 볼 수는 없어서 프라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거는 그냥 뭐 무 보는 게 답이지 않을까. 아우크 프렌 받았으면 아마 아우크 프렌을 갔을 거예요. 왜냐면 프라이 원정보다는 아우크가 홈에서 패배가 적으니까. 근데 프라이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둘 다 결장이 크게 없거든요. 무 봐야 됩니다. 무. 오늘 무 보는 것들이 좀 많은데 어제는 이제 제가 어떻게 무승부를 갔냐면 뭐 제가 이제 제 그 가는 방법이 이제 대충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거의 순서대로 가거든요. 제가 어저께 한 무승부를 8개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배당을 안 갔다면은 무승부를 갔을 거예요, 아마 나눠서. 근데 여기서 골라가다 보니까 앞뒤로 2개씩 맞았더라고. 앞뒤로.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쳐낸 게 블랙본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다 나눠서 갔거든요. 2무, 2무, 3무. 여기서 하나 맞고 저기서 하나 맞고 그래가지고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언어버를 잘 안 가다가 오늘도 언어버가 뭐 별로 조금이라도 별로다 생각하면 그냥 건너뛰고 차라리 무승부를 노려야 될 것 같아. 무승부는 어쨌든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소소하게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컴 무 봅니다. 무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자, 맨유 풀럼 가도록 할게요. 자, 맨유 같은 경우 이것도 FA컵인데 일단 맨유도 요새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얘기하고 봅시다. 일단 풀럼전의 상성이 압도해요. 압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상성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좋은데 맨유가 요새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 입스위치전도 진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겼고 당연히 이제 입스위치의 최근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좀 쉽게 이겨줘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물론 이제 퇴장 당하고도 이긴 게 잘하긴 했지만 풀럼이 요새 원정 성적이 말이 아닙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 울버햄튼 그리고 FA컵 위건 뉴캐슬 원정 레스터까지 지금 4연승 중. 그리고 그 전에 웨스트햄한테 지긴 했지만 2득점. 최근에 풀럼이 원정에서 졌던 경기는 제가 보는데 그 웨스트햄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패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유 입장에선 FA컵이고 좀 빡셀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디알로하고 뭐 리산드로 부상에 뭐 그리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풀럼도 마찬가지로 공격에 한 명 뭐 발목 부상 의심 말고는 얘네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거 뭐 그냥 흐름으로 가면은 뭔가 난타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뭐 상성은 맨유가 압도하지만 요새 맨유가 좋진 않잖아요. 레스터한테도 선제골 내줬습니다. FA컵. 이런 거면은 비슷하다고 무승부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풀럼 프렌 오버 봅니다. 오버. 근데 맨유의 승이 좀 더 보이느냐? 맨유 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원래는 맨유 승까지 모이면 오버 가려 했는데 배당도 더 높고 그냥 풀럼 프렌으로 가는 게 맞다 싶습니다. 요거는 풀럼 프렌 보고 넘어갑시다. 요건 무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하고 코모 가도록 하겠습니다. AS 로마 코모. 자,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마가 득점에서는 좋습니다. 실점도 괜찮고 왜냐면 로마가 생각보다 실점이 좀 적더라고요. 29골. 그리고 코모는 득점이나 실점에서 다 밀리고 확실히 원정도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성적이 살짝. 근데 확실히 홈 성적이 원정보다는 많이 좋다. 로마가. 그리고 코모 원정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장자가 크게 없다는 거. 뭐 장기 부상자도 없어요. 로마는. 뭐 코모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긴 한데 뭐 로마가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빡셉니다. 그 코모 입장에서는 뭐 상대 전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최근에 물론 얘네가 이제 빌바오하고의 유로파 경기가 있어요. 홈 경기. 다만 최근에 홈에서 졌던 건 작년 12월 아탈란타전 0대2로 진 경기 이후에 아직 패배가 없다. 10경기거든요. 10경기. 10경기 승률이 어떻게 되냐면 9승 1무입니다. 7연승 했다가 나폴리 한번 비기고 다시 연승 중. 상대들이 뭐 쉬운 팀들만 있던 게 아니에요. 뭐 유로파 포함하면 프랑크도 있었죠. 포르투 그리고 뭐 브라가 그리고 리그엔 뭐 라치오 뭐 나폴리 그러니까 뭐 약팀만 상대해서 올린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가 확실히 잘하고 요새 또 홈 원정 포함 5경기 무패고 그 유로파를 빼고 생각하더라도 뭐 컵대회까지 빼고 생각하더라도 리그 5승 1무입니다. 순순히 리그로만 치면은 작년 12월 파르마 경기부터 지금 10경기 무패예요. 10경기. 7승 3무. 최근에 4연승. 3경기 또 무실점 중이기도 하고. 리그로만 보면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로마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코모란 그 팀치고는 말이 안 되긴 해요. 최근에 그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은 얘네가 로마를 홈에서 잡았죠. 그리고 인테르 지긴 했지만 그때 라치오, 카스텔라노스하고 또 누구였더라. 아무튼 공격진 좀 빠질 때 라치오 원정 비겼죠. 그리고 중간에 살짝 안 좋았다가 근데 그때도 AC 밀란전도 뭐 비길 수도 있었고 아탈란타전도 선제골 놓고 역전 당하고 유벤투스도 비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그러다가 최근에 피오렌티나 원정 그리고 홈에서 나폴리까지 잡아냈습니다. 연승 중이에요 얘네도.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강팀 상대로도 잘 비볐고 이기기도 했고 지금 잘 나가는 뭐 나폴리 상대 뭐 피오렌티나는 요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폴리를 또 잡아냈기 때문에 코모도 쉽진 않을 겁니다. 다만 로마가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는 2번에 3번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피오렌티나 못한다 치더라도 나폴리 잡고 로마까지 잡기에는 뭔가 좀 빡세 보인다. 그러려면 로마 뭐 결장자가 좀 많거나 뭐 빌바오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홈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로마 승 봅니다. 로마 승.
무도 안 볼게요, 이 경기. 자, 마요르카 알라베스. 드디어 이제 마요르카 경기 나왔는데 이게 어제 제가 막 승무 고민하다가 결국엔 무를 봤던 경기입니다. 무. 왜냐면 단순히 흐름만 보면은 마요르카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아요. 라스팔마스 3득점도 있고 오사수나도 거의 이겼다가 막판에 골을 먹힌 거라 사실 최근 흐름이 이 마요르카가 뭐 연패도 하긴 했었는데 5연패까지 홈의 성적만 놓고 보면 마요르카가 나쁘다 보진 않거든요. 지금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알라베스가 강등권이라. 원정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고 원정 실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고 누적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마요르카. 물론 알라베스도 거의 최근 부상이 없고 뭐 경고 누적 퇴장 결장자가 없긴 한데 알라베스가 예전 성적들을 보면 AT 한 골차, 뭐 라요도 한 골차, 오사수나 발렌시아 다 비기고 레가네스 비기고 최근에 헤타페, 에스파뇰, 바르샤 다 지로나까지 다 한 골차. 그러니까 최근에 지더라도 쉽게 지는 경기가 없어요. 알라베스가. 그래서 마요르카가 과연 라스팔마스 때처럼 다득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마요르카도 사실 그렇게까지 뭐 득점력이 좋아서 막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 득점력만 보면 알라베스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승점 차이는 꽤 나는데 마요르카가 24골 넣고 있거든요. 근데 알라베스가 28골 넣고 있습니다. 득실은 비슷해요. 뭐 조금 마요르카가 좋은데 실점이 많아서 알라베스가. 근데 득점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높다고 볼 수 없어서 이거는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좀 변수 나와줘야 되죠. 전 무 봅니다. 무. 알라베스면 한번 이기진 못하더라도 비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AC 밀란하고 라치오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간다 했죠. 1시간 안에 끊을 것 같아요. 지금 한지 거의 한 50분 돼가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란이 라치오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강합니다. 5연승. 그전에도 강하긴 했었는데 최근엔 무승부조차 없고 그리고 두 팀의 이제 성적을 보면은 AC 밀란이 8이고 라치오가 5인데 승점 6점 차입니다. 득실은 비슷해요. 라치오가 득점이 많지만 실점도 많아서 그래도 라치오가 살짝 우세긴 한데 일단 홈입니다. 라치오. AC 밀란도 홈에서 성적이 좋지 원정엔 패배가 좀 있거든요. 라치오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라치오가 성적으로 볼 땐 홈이라 유리하고 결장자가 거의 없습니다. 수비에 한 명도 이제 거의 장기 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AC 밀란. 왜냐면 예전에 뭐 플리시치가 뭐 언제 못 나오든가 뭐 몇 명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못 나왔던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결장자가 크게 없고 그리고 지금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반대로 얘기를 했구나 내가. 밀란이 홈이죠. 밀란. 6승 6무 1패. 그리고 원정의 라치오 뭐 아까 뭐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그 AC 밀란보다는 살짝 높긴 해요. 근데 7승 1무 5패라서 높긴 한데 패배가 적은 건 적은 건 아니죠. 뭐 적다고 하는 기준이 한두 번밖에 안 졌다는 이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AC 밀란이 어쨌든 무가 많긴 하지만 홈에서 한 번 졌다. 그리고 실점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 자릿수 실점이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한 자릿수 실점하는 팀이 딱 두 팀 있거든요. 나폴리하고 AC 밀란. 9실점. 그만큼 AC 밀란이 홈에서 나름 괜찮습니다. 결장자도 크게 없고. 라치오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선수가 나왔네. 지금 카스텔라노스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결장. 지난번 인테르전도 결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테르 뭔가 승무 사이드로 보면서 언더봤던 경기인데 뭐 보레디아도 있고 나머지 골을 넣을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있는 게 확실히 더 라치오 입장에서 좋은데 그러려면은 뭐 AC 밀란도 결장자가 있어야죠. 비슷한
관점으로 보려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성도 라치오가 밀리고, 최근에 컵 대회 포함 베네치아전 두 경기 원정 무득점. 그래서 최근에 이 뭐 다득점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AC 밀란도 원정은 안 좋거든요. 최근 페에노르트부터 시작해서 토리노, 볼로냐까지. 그리고 볼로냐전은 또 선제골 놓고 역전을 당했던 경기라 뭐 얘네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페에노르트한테 어쨌든 챔스를 떨어졌습니다. 뭐 챔스 경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라치오는 빅토리아 풀젠 원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없는 AC 밀란이 저는 일정 부분도 더 좋고 또 홈이고 또 AC 밀란은 최근 뭐 홈에서 진 적이 없죠. 페에노르트전 비기긴 했지만 물론 아쉬운 거는 그게 있습니다. 뭐 파르마전도 겨우 이겼고 베로나전도 한 골밖에 못 넣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왜냐면 이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최다 실점 팀입니다. 유일하게 50실점을 넘고 있는데 그런 팀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거는 AC 밀란도 그닥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홈에서 패배가 없을 뿐이지. 예. 왜냐면 칼리알리전도 비겼었고 은근히 무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라치오가 지금 원정 두 경기 득점이 없다 보니 그래도 뭐 한 골 차로 이겨도 AC 밀란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요거는 AC 밀란 승무 봅니다. 승무. 만약에 AC 밀란에 득점이 좀 걸린다. 난 득점력 좀 걸려서 AC 밀란 가기 좀 빡세는데 하면은 언더 쪽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언더보다는 승을 더 보는 이유는 아까 뭐 공격의 결장도 있고 최근에 뭐 그 원정의 득점력 문제도 있고 해서 만에 하나 이게 또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강팀이 붙는다고 해서 꼭 무승부 나오고 언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오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AC 밀란도 그렇고 라치오도 그렇고 오버 날 땐 또 시원하게 나는 상황이라 저는 그냥 AC 밀란 승 보는 게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 마르세유하고 낭트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순위 차이가 좀 나죠. 마르세유 같은 경우 지금 2위인데 근데 여긴 거의 파리가 뭐 우승한다고 봐야죠. 지금 무패라서 이겨도 승점이 13점입니다. 못 이기면 16점 그대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르세유가 홈에서 두 번밖에 안 져서 좋긴 한데 마르세유는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낭트가 원정에 2승밖에 없어서 이러려면 마르세유 좀 결장이 좀 많거나 그래야 되는데 공격은 또 빠지는 선수가 없어요. 오히려 수비 쪽에 퇴장 지난번 오세르전 한 번 그 퇴장 때문에 이제 수비 선수가 못 나올 뿐이지. 그리고 확실히 홈에서는 득점력이 좋다. 최근 생떼나 올림피크 리옹 상대로도 이제 다 득점했고. 그리고 얘네는 뭐 컵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리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컵 대회도 리라한테 떨어졌죠. 그래서 오로지 리그에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최근 홈 7경기 무패기도 하고. 낭트는 지난번 낭스 잡았다고는 하지만 뭐 예전에 원정 릴 비겼다든가 아니면 모나코 뭐 홈에서 리옹도 비겼었고 은근히 강팀 상대로 좀 비기긴 했어요. 얘네가 좀 특이한 게 파리 원정 1대1 릴 원정 1대1 그리고 홈에서 모나코 리옹 강팀 상대로 은근히 좀 비비는데 최근에 모나코한테 이제 7실점 하는 거 보고 그게 좀 다하지 않았나. 뭐 랑스를 잡은 것도 랑스 그때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보입니다. 요거는 뭐 마르세유 봐야죠. 근데 낭트도 지금 주전 키퍼가 부상 중인데 꽤 부상된 지 좀 오래돼서 뭐 수비 쪽에 한 명 빠지는 것 말고는 얘네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낮잖아요. 마르세유가 그래도 홈인데 시원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뭐 승에 많이 보시면 되고 이거 그래도 낭트가 강팀 상대로 좀 비볐었는데 해서 좀 걸리시는 분들은 근데 언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제 강팀하고 비겼을 땐 다 1대1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어느 후보 가기가 좀 선택하기가 애매합니다. 흐름은 오버긴 한데 전 그냥 승마인 볼게요. 승마인. 마르세유는 승마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최근 낭트 상대로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낭트 상대로 마엔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르세유 홈인 걸 감안하면 낭트 최근에 7실점 한 기록도 있고 마엔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엔. 왜냐면 오늘 마엔 아까 어디냐 바르샤 말고 아약스 마엔이 한 2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배짜리 마엔만 묶고 가도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아까 마르세유 마엔도 그렇고 거의 2배거든요. 2배.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추천 정도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어제 승무패 경기여서 뭐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거예요. 오사수나 발렌시아. 이게 어제 분석할 때 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상성은 발렌시아가 최근 3연승 중입니다. 원정 가서. 그리고 오사수나도 자세히 보면 막 연승하거나 그런 팀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무도 많고. 근데 딱 보면 홈에서 성적이 많이 좋습니다. 6승 5무 2패. 그리고 발렌시아도 대부분 승점이 홈에서 챙긴 거고 지금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팀이 발렌시아거든요. 5무 7패. 득점도 한 자릿수고. 거기다 뭐 둘 다 크게 결장이 있는 건 아닌데 그 휴고 드료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우고 드료. 얘가 지금 타박상 의심이 되는데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오사수나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오사수나는 일단 한 명한테 몰려 있습니다. 예, 부디미르한테 지금 골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전에 한번 막 부상당할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작년인가? 작년 시즌인가? 그래서 그런 골 분포도 면으로 보면 발렌시아가 좀 나은데 일단 오사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가 많습니다. 무가. 그러니까 승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잘 앉을 뿐이지. 그래서 최근에 보면 레알전도 비겼고 뭐 소시 이기고 근데 라이오 비기고 빌바오 지고 알라베스 비아레알 비기고 최근에 이겼던 경기는 딱 그 한 경기입니다. 소시 컵대회 제외하면 발렌시아 원정 성적이 아까 1승이 없다 했잖아요. 대부분 다 그 컵대회에서 이긴 거고 한데 최근에 보면 세비야전도 비기고 비아레알도 비기고 예전에 에스파뇰 헤타페 바이오돌리드 마요르카는 한 골 차고 그러니까 대량 실점으로 진 거는 바르샤밖에 없다. 뭐 물론 지난번 홈에서 AT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서 오사수나 쪽을 들자 하니 이게 좀 빡세요. 오사수나가 승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사수나 풀엔 받았으면 오사수나 풀엔 가겠는데 하필 정배를 받아가지고 발렌시아가 최근에 그래도 나름 골을 좀 꾸준하게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사수나가 이제 생각보다 득점력이 막 높다고 볼 수 없어서 패배가 적은 건 맞긴 한데 원정의 무승도 맞긴 한데 뭔가 오사수나 승까지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언오버는 건너뛰겠습니다.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가 나서 그 무가 나와야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언오버는 건너뛰고 저는 무 보고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3개 4개 거의 한 어제 비슷하게 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승무 보는 것 중에 이제 승으로 갈 거냐 무로 갈 거냐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바뀌면은 무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언오버 애매하다 싶으면 다 빼고, 뭐 마엔 쪽도 어제 일부러 막 꾸역꾸역 갔거든요. 리즈나 이제 아탈란타도 이제 설명할 때, 아탈은 솔직히 불안하다 했는데 그냥 뭐 낀 거 갈 거 없나 하다가 그냥 레알 낑기고 가고 했는데 다 털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기 싹 집어치우고 무승부 그냥 순서대로 괜찮아 보이는 거 있으면 끊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애초에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두 개씩 묶어가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봅니다. 뭐 어제도 그렇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무승부를 골라가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좀 잘 더 골라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낮 경기도 적중을 했고, 아까 이제 호축을 마지막으로 오늘 프렌 3개랑 호축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그 웨스턴 시드니를 묶어 갔거든요. 원래 한 5경기 묶으려 했는데 나머지 프렌이 애매하더라고. 나고야 그리고 뭐 어디였지? 그 몇몇 팀들 있잖아요. 그 어디였냐? 제가 오늘 프렌을 많이 봤잖아요. 설명에서 그 이제야 올라온 팀들 이제 도야마 그리고 또 어디였지? 아무튼 도야마하고 나고야가 조금 불안해서 결국엔 뺐습니다. 도야마는 프렌이 나왔고, 지금 뭐 나머지 경기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잘 골라간 것 같아요. 오카야마 그리고 도쿠시마 그리고 야마구치 그리고 마지막 웨스턴 시드니까지 해서 2대 1대 2대 1일 때 살짝 불안했는데 뭐 3대 1 하고 4대 1 되니까 안정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해외 축구까지 좀 이어가 볼게요. 오늘 조합은 첫 경기가 몇 시죠? 지금 원래 8시 경기는 제가 잘 안 가거든요. 일요일 날. 제가 가면 이제 무조건 적중보다는 틀리는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배당 자체도 높고 하기 때문에 고배당 쪽으로 데려가 볼 수 있으면 가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8시 15분, 8시 30분에 마감하는 경기를 가게 되면 1시간 전 좀 넉넉하게 한 7시까지 보내드리고, 만약에 저 두 경기를 건너 뛴다 하면은 한 뭐 8시 이 정도 원래 평소 보내는 그런 시간대로 보내겠습니다. 빠르면 7시, 뭐 늦으면 8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뭐 더 빨리 보내드릴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조합을 좀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방종하고 이따 저녁에 어제 못 왔거든요. 고배당을 못 잡아서 이따 저녁에 올 수 있으면 와볼게요. 고배당 잡으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뭐냐 방송국으로 후원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후원해도 좋긴 한데 다시 보기에 후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뭐 유튜브 보셨던 분 중에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방송국 다시 보기에 하면은 더 확인이 빠르게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기에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보겠습니다.